17의 나이에 아, 네. 그 아시아 포브스 아시아에서 네네네. 30세 이하 기업인 30인에 뽑히셨어요. 그게 만 17세이기 때문에 예. 19살이 맞습니다. 네. 그때 어떠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그때 이미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사업을 시작했던 이미 나이였기 때문에 네네. 출근하고 있던 버스에서 그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요. 네네. 별도로 기자님이 너가 선정되었어를 알려준 게 아니라 저도 그냥 포브스.com 웹사이트에서 보고 아, 그래요? 내가 올라와 있네? 하고 알게 된 거라서 아, 연락 안 와요? 네,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걔들 일 열심히 안 하네. 아, 선정을 했으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30명한테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때 뭐 어떤 일로 그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때는 줌브렐이라는 이제 시각 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 점자책을 3D 프린팅 기술을 갖고서 만들어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알약을 촬영하면 그 알약이 어떤 성분의 알약인지 이렇게 이거 알려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었는데 그 두 개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포브스에 선정이 됐어요. 그거를 만 17세 때 한 거예요? 그쵸, 네. 고등학교 3학년 나이죠. 학창 시절로만 보면. 네. 17살 때 이미 그런 기술과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네네. 처음 사업자를 냈고 일을 한 게 몇 살 때부터였어요? 뭐 그때 나이가 만 9살이니까 10살, 11살 때쯤 나이였던 것 같은데요. 만 9살 때 뭘 했는데? 근데 그때는 뭐 법인을 만든다거나 그런 네. 것보다는 예. 돈을 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 사업자를 내야 돼서 예. 개인 사업자를 내고 아빠와 둘이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예를 들자면 QR 코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뭐 포털 사이트에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동화해서 판다거나 그걸 9살 때 했다고요? 그걸 이제 만 9살이니까 예. 사실상 네, 10살, 아니, 그래도 11살 이제 많이 한국 나이 됐으니까 네네네, 9살 때죠.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때 태어난 지 나이였어요. 9년째 되다 보니까 9살이죠.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그때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QR 코드를 만든다는 것도 그러니까 링크를 넣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 같고 예. 그때 9살, 10살 나이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른인 척하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게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 거였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시작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아, 신기해서 그래요. 너무 신기하고 정말. 그래서 9살이 네. 제가 지금 딸이 9살인데 걔한테 QR코드를 설명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는 대부분 QR을 찍고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돈을 벌려고 했었다는 것 야. 자체도 굉장히 굉장히 놀라워서 그래요. 맞습니다. 정말. 예. 9살 나이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당시 그럼 수입이 꽤 있었겠어요? 수입 크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탤 수 있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한 달에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9살이 100만 원, 150이면 많이 벌었을 때 기준으로 많이 보태는 벌었을 정도가 때 아니잖아요, 이거. 그쵸. 예? 네, 뭐 평균적으로 50에서 1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벌었을 때는 그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9살에 돈을 번다면 옛날에 이제 서커스 가서 불속에 뛰어들거나 뭐 이래서 돈 버는 거 빼놓고는 원숭이랑 같이 뛰어다니거나 이런 거 외에는 9살이 돈을 번다는 거 상상을 못 근데 했는데. 진짜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계속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그렇군요. 마음이 드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보니까 고등학교를 일찍 자퇴했더라고요. 맞아요. 고등학교를 2학년을 마치고 예. 3학년 올라갈 때 자퇴를 했어요. 어떤 이유로요? 일단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돈을 벌고도 있었어요.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 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전자책도 만들고 있었고 예. 의약품을 이렇게 알려주는 알고리즘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작은 돈이지만 돈을 벌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했던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내가 학업을 갖고 우수한 대학을 가고 네. 그런 걸 내가 과연 원하는가 네. 혹은 내가 지금 당장 사업하기를 원하는가를 봤을 때 사업하는 걸 원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 자퇴에 있어서도 중학교 때도 이미 한번 자퇴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좀 가볍게 자퇴하고 내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굉장히 반대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또 예. 그때 당시만 해도 부모님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냥 예. 1년 정도는 학교를 더 다니면 졸업하고 남들과 평범하게 정상적인 루트를 걷길 바라시죠. 왜냐면 네.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네. 부모님의 동의 없이 자퇴를 하는 것은
어쩌면 사업가가 고객 한 명도 설득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 그러네. 예. 그러니까 최대한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족마저 설득을 못한다면 예. 안 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도 해보고 부모님한테. 네 이런 사업을 할 거야. 어. 이렇게 발표도 해보고 일단 아버지 빼. 어머니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제일 가장- 힘든 고객이잖아요. 네, 그죠. 그 당시에 또 저희 엄마가 학부모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외아들은 아니죠? 네, 전 3남매인데 네. 네, 근데 학교 회장이셨어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학교열이 굉장히 높으셨던 예. 분인데 엄마가 학교 회장인데 그치. 아들이 학교를 자퇴한다는 거 너무 부끄럽다. 아. 네. 이러면 안 된다 해서 파워포인트로 설명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은 몰래 이제 돈을 버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 돈을 보여줬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었어. 사업을 통해서 네네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여주다 보니까 요놈 봐라. 역시. 아.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제가 응원을 받으면서 네. 네, 자퇴를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임하게 됐죠. 아까도 이제 봉사 점수 때문에 사실 갔다가 네네. 점자책에 네네네네. 또 그런 게 연결되고 왠지 우리 민준 대표님이 좀 신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기독교 학교를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교육을 받은 건 맞지만 네. 신앙에 대해 완전히 거부하던 사람이었어요. 오.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난 근데 하나님 잘 모르겠어. 그리고 안 믿겨져. 그리고 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위해 뭘 해준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부자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이게 돈에 대해서 여유는 왜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연세대 신학과를 간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예수님 봤어? 본 적 없잖아. 근데 왜 예수님을 믿어? 뭐 역사적, 과학적 근거는 있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초원을 만들고 간증하는 것을 보면 제 친구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어이없어하고 네. 근데 아. 어떡해요? 지금 또 믿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사업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하고 힘들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감사하게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만 해도 난 너무 비범한 사람이구나. 난 너무 천재구나.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네. 똑똑한 게 맞네. 예. 그러니까 이런 좀 거만함을 갖고 근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맞아요. 왜냐면 그때 막 대한민국에서 투자 회사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가장 투자받고 싶은 투자 회사 이렇게 투표하면 그런 1등을 하는 그런 투자 회사에서 네. 막 투자를 받기도 하고 가장 어린 나이에 막 투자를 막 5억 이렇게 받아보니까 막 기업 가치도 20억 이렇게 되니까 야. 우와 내가 역시 똑똑한가 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피부과를 가격 비교하는 어플을 만들었었거든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보니까 피부과에서 의료 시술을 받아서 미용을 관리하는데 네. 인터넷에는 뭔가 식당 메뉴판처럼 그 그렇죠. 피부과의 시술 가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겠다라고 네. 시작을 했고 처참하게 망하게 가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죠. 왜 망했어요? 잘 될 것 같은데. 초반에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직원들도 막 10명이 넘어가고 예. 강남의 사무실을 터를 잡고 그리고 이미 그때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네. 의료법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유권 해석을 다 받았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법이라는 게 명확하게 이건 되고 이건 안 돼가 아니라 테두리를 그렇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권 해석에 따라서 그렇죠. 정책마다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가 맞아.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정권 바뀔 때마다 법이에요. 바뀌고 막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그 로펌을 통해서 유권 해석을 받았고 예.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이게 앱이 점차 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정한 환자와 특정한 병원을 알선하는 행위처럼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예. 의도로 보면은 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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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서비스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중단을 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줄 돈이 없고 예. 투자자들은 이거 분명히 유권 해석했을 때 문제 없었는데 예. 이거 문제 생긴 거는 이 투자 계약서상 법적으로 서비스가 문제 없다라는 거를 확인하면서 서명을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고 계약 위반이다. 네 그러면서 직원들을 한 번에 하루에 해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해고를 하면은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돼서 갑자기 10명치 직원 10명에 한 달 월급하면 한 5, 6천만 원 되잖아요. 네. 안 그래도 회사에 돈이 없는데 5, 6천만 원씩 갑자기 직원들의 월급을 못 줘서 빚이 생기고 네. 월세를 밀려서
월세가 또 빚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억이 금세 빚이 진 게 20살 때 20살 네. 되자마자 네. 진짜 승승장구하다가 그렇죠. 처음 경험해본 그게 게 사업이거든요. 네. 그때만 와. 해도 막 VZ 특공대도 나오고 막 TVN 다큐멘터리 나오고 만 전 막 아 나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렇죠. 잠만 자게 되고 막 투자자들의 내용 증명을 받고 아 겁나죠 또. 아, 회사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가서 직원들을 해고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연도가 20살이라는 건 그때는 겪어야 되는 시기니까 몰랐어요. 그때가 예. 어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가서 빨리 조사받자. 빨리 성실하게 조사받고 빨리 빚을 갚자. 예. 이 회사를 빨리 회복시키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의 나이로 돌이켜 보면은 너무나 어렸던 나이였던 거죠. 그럼요. 어리죠. 그때 네. 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거나 뭐 기도 안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가장 마지막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빨리 잡았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드는데 네.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네. 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래서 직원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었고 투자자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거는 또 쪽팔리지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거야 뭐. 예.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하나님 안 믿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관심 없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신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냥 절대자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너가 안 믿어도 어쨌든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가 울부짖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들으실 거야. 한번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으니까 한번 너가 괜찮으면 무릎 꿇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잘 때 뭔가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친구들 앞에서 아니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 안 믿는다니까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차피 작은 방에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렇죠. 조금 부끄럽더라도 네. 자존심 상하지만 물론 그 침대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네. 진짜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예. 저 고용동부 이제 가기 싫고 투자자들 만나는 것도 너무 무섭고 이 빚 어떻게 갚아야 될지 진짜 모르겠고 네. 이제 막 친구들은 막 서울대 가서 연세대 갔다고 이렇게 연락 오는데 예. 저는 친구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죠.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 다음 날에 투자자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투자자들이 이미 내용 증명 보내고 카톡으로도 괴롭히고 이러고 있던 상황에서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근데 예. 투자자분들이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 더 나아가 봐라 라고 하는 걸 통해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도왔다. 예. 하나님이 이 기회를 한번 줬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었죠. 그래서 다시 기회가 생긴 거예요? 기회가 생겼고 네. 그때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네. 하나님을 위한 일을 또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20살이다 보니까 막 약간 반년 이상을 예. 공포 속에 살다 보면 이 해방감에 그냥 쉬고 싶어요. 아. 그래서 그냥 쉬고 싶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날까? 해서 친구들 만나서 술 한 잔도 하고 예. 이렇게 일단 뭐 놀기도 하고 그 급한 큰 불이 딱 꺼지고 나니까 큰 불이 꺼지니까 뭐 좀 이렇게 편안하게 발 뻗고 잔 적도 없는데 발 뻗고 잠도 좀 자자 하고 좀 잠도 자고 그러다 보니까 또 투자자분들이 불안불안하네 또 갑자기. 이제 내용증을 다시 보내셨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나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또 그 투자자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건데 네. 내가 그거에 부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약속할게요. 하나님이 나 비범하게 만들어준 거 맞고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 맞고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게요. 수요 예배, 1호 예배 다닐게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11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걸 생각해서 11조도 할게요.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될게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믿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정말 많이 공부하고 목사님에게 막 여러 번 물어보고 그러니까 믿어지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네. 왜 뭐 아프리카에 난민은 왜 존재하나요? 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왜 난민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도 해보면서 믿어지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가 있었고 어느 시점에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게 맞구나. 예. 이게 믿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업을 부응해 주시는 거를 몸소 느꼈죠. 어릴 때는 내가 비범하기 때문에 내가 잘했잖아. 나 노력했잖아. 예. 난 고등학교 뭐 중학교로 돌아간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왜 난 열심히 그때 살았거든. 난 돌아가도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 난 내가 잘났어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요. 아,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게 맞구나를 인정하게 되니까 삶의 변화가 정말 크게 오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 더 어렵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네네. 네. 근데도 지금 고백해 주신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된 거예요. 제대로. 네네네.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던 거예요. 뭐 정말 사업도 많은 게 그래요. 바뀌었어요. 바뀌어요? 왜냐면 이미 그 피부과 가격 비교하는 사업체는 망했던 회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폐업하고 청산을 해야 되는 회사였어요. 네네. 근데 청산을 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니까 네. 어떻게든 이걸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21살 나이에 그걸 책임지지 않는다면 다시는 사업을 할 수 없겠구나. 네. 왜냐면 투자자들에게 평판이 이미 무너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건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예상 밖의 사람을 연결해서 보여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뷰티패스라는 피부과 가격 비교하는 회사를 대웅제약 계열사로 이제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 네.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불과 3개월에서 6개월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대웅제약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쯤에 네. 이메일이 온 거예요. 네. 대웅제약에서 갖고 있는 성분을 갖고 네. 화장품을 만드는 계열사가 있는데 그 계열사에서 화장품을 리브랜딩을 하려고 한다. 근데 너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고 싶은데 제안을 해봐라. 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야겠다. 이거 뭔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열심히 만들어서 네. 크리스마스가 끝난 다음 날에 바로 찾아가서 네. 제안서를 드렸어요. 네. 그 드렸을 때가 화장품 사업부 부장님한테 드렸던 건데 네.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게 부장님이 이거 너무 제안서 괜찮은데 지금 회장님이 마침 15분 정도 시간이 되니까 너가 한번 가서 발표를 해봐. 이야. 이거 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그러니까 분이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분을 네네. 15분 안에 한번 만나봐. 네네. 그래서 15분이요? 그래서 가서 막 발표를 열심히 했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회장님이 화장품엔 관심이 없으시고 너 몇 살이라고? 21살? 그렇지 사람을 봐야지. 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너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제안하고 있니? 네. 그래서 저 사업하고 있는데 빚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고 살아야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얼마인데? 그래서 5억 정도 됩니다. 아 이거 7억 풀었어야지. 나는 무조건 그냥 7억입니다 하고 2억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더 깎을 쪽 수도 있고. 머리로는 에이, 내가 볼 때는 세계 근데 난 무조건 더 불러. 이런 것 같아요. 약간 비범하다. 난 비범해라고 생각했다면 네. 거짓말로라도 나 잘 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텐데 네. 이미 그때 하나님을 믿어지고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네.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네.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회장님께서 그래 알겠어. 너의 상황 알겠고 나가봐. 그래서 나가고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너네 회사를 빚을 우리가 갚아줄 테니까 들어와서 일을 해봐라. 회장님이 딱 사람을 본 거네요. 그죠? 근데 회장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21살밖에 안 된 친구한테 화장품 사업부의 리더 자리를 맡기신 거예요. 그 총괄의 자리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회장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다면 그럼요. 과연 21살짜리 청년에게 감히 화장품 사업부의 리더 자리를 맡겼을까? 라는 생각이 그리고 또 들어요. 괜히 대웅제약 회장님이 아니죠. 그럼요. 딱 거기- 보면 알죠. 뭐. 그게 아니고 네. 그때 스트레스 받아서 간이 안 좋았을 텐데 우루사 파는 회사니까 한 방에 간을 치료해 주셨네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어요? 간 갔어 그때. 그렇죠. 아, 진짜 그래서- 간다니까 간이. 그러니까요. 그냥 우루사 파는 회사니까 그냥 바로 간 때문이야 이거 부르면서 들어가지 그랬어요. 아주 노래를 부르면서 간 때문이야 이러면서. 아, 너무 지금 감사하게 실시간 생각하죠. 갑자기 우르사 판매가 지금 그래서 회장님이 이렇게 인수 제안을 하고 인수하는데 보통은 6개월 이상 걸려요. 회사를 인수한다는 그렇죠. 건. 근데 정말 한 달 만에 순식간에 법적 검토가 끝나고
인수가 되고 투자들에게 돈을 어쨌든 최선을 다해 돌려주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가족들이 캐나다에서 그때 있었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졌을 때여서 한국에 네. 돌아와야 되는 시점인데 네. 예. 딱 한국에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이 대웅제를 통해 생기고 갑자기 뭐 공개를 하자면 제 유튜브에도 소득 증명원을 깠기 때문에 공개를 하자면 어. 제가 그때 22살이 됐을 때 입사를 했거든요. 네. 그때 2억 정도를 받았어요. 거봐 2억 남겼잖아. 맞지? 정확하잖아. 정확하게 이어. 정확하게 2억 남겼잖아. 칸땜은 그럼 연봉으로 2억을 받았어요. 성과가 포함해서. 그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왜 울어요? 여기서? 감동의 눈물. 이력에서 감동의 눈물이 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 네. 참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게 너무 진짜 한 멋있어요. 방에 네. 해결해 주시는데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회사가 인수되고 투자들에게 돈이 돌려줄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맞아. 들어오기로 했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캐나다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저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딱 돈이 투자들에게 갔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페이스타임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엄마 돈이 들어왔대. 근데 저도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조금이. 근데 그때 엄마한테 건강검진을 해주고 싶었는데 네. 그때는 건강검진을 해줄 돈이 없어서 그 돈도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검진 해줄 돈이 없었어요. 근데 대웅제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엄마 한국 오면 건강검진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눈물이 막 나는 당연하죠. 거예요. 아유.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